최우수상을 수상하며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27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여주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시 단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던 저력으로 청렴 1번지 여주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주시는 총 30개 공모사업 선정, 757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44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고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오랜 수건이었던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또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44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값진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 의원님들의 헌신, 그리고 공직자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대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2025년을 여주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관광 원년의 해를 기점으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과 소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월 1일 도자기 축제 개막식과 함께 개통하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실륵사와 금은모래 유원지를 연결하여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출렁다리 일대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플리마켓, 여주농산물 판매장 등으로 채워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60선의 여주 강산의 코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광 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륵사 관광진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여행자 센터가 오는 3월 말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획된 공간으로 관광 안내소와 숙박시설이 결합된 바이크텔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주의 자랑 아름다운 강첨성과 당나민섬 일대는 자연소리 정원, 테마숲길, 캠핑장 등 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여주를 다녀가고 싶은 곳에서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처럼 여주시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단순 방문지가 아닌 체류형 관광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여주 오곡나루 축제와
여주 도자기 축제가 2025년 경기 대표 관광축제에 나란히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오곡나루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글로벌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경기 대표 관광축제 위상에 걸맞게 더욱 고품격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으며 여주 시민이 먼저 기분 좋고 즐거워야 여주를 찾는 관광객도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시민 친절 운동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이 먼저 만족하는 관광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경제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여주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총 2조 3천억 원의 투자와 8,5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약 30만 평 규모 2조 원 투자 규모의 친환경 복합 물류단지를 유치하여 7,7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여주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1월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하수 처리 구역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주의 세일즈맨이 되어 적극적 투자 유치로 지속 가능한 경제 도시로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여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농특산물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계십니다.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쌀 산업 특구라는 위상에 걸맞게 여주 대한민표 공동 브랜드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워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를 개속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대한배구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배구 국가대표 선수복에 여주 대왕님표 로고를 삽입하는 등 다채로운 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여주쌀을 비롯한 농특산물 판매를 증대시키고 농가 소득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유역 환경청이 주관하는 2025년 상수원 관리지역 우수주민지원 특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를 설치하고 먹거리 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한 여주 로컬푸드를 공급하고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은 신청사 건립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현재 설계 공모 당선자 확정 이후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1,240평방미터 규모로 기본 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여주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를 만들기 위해 지난달 시민 자문단 구성 후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낡은 청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주시의 새로운 100년을 세우는 일입니다.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시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여주를 고향으로 살아오신 시민분들은 과거 원도심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원도심 쇠퇴에 안타까워하시고 시청사 이전으로 원도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도심은 과거의 전통과 현대의 개성이 살아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바라본다면 원도심의 재도약은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경기 실크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객과 여주 시민분들께 체감도 높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며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맺은 지역 상생 업무 협약을 통해 외식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남한강 테라스 조성 사업으로 강변과 접한 원도심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원도심뿐만 아니라 여주의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세계 사이먼과 관내 골프장 더위 상생 바우처 사업은 원도심으로의 방문객 유입뿐만 아니라 80% 이상의 높은 바우처 회수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공 캠핑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여주 관광상품권 지급 역시 지역 내 소비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 중으로 파크골프장과 물놀이장 이용요금을 관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개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도심이 먹거리, 즐길거리, 휴식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 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주 시민의 행복이 곧 여주의 행복입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중장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께 사랑받고 있는 파크골프장은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총 117홀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암 파크골프장은 27홀을 증설하여 63홀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10월 신설한 정동 파크골프장도 18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하천 점용 허가를 완료한 대신 파크골프장은 올해 9월 총 36홀 신설하여 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며 10월 개최 예정인 강남이섬 축제와 연계하여 스포츠와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여주의 파크골프장은 이미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도권의 골프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과 체육을 결합한 인프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름 임시 개장한 여주 시민공원 야외 물놀이장은 개장 한 달 만에 1만 6천 명이 방문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그늘막도 설치하고 피크닉존, 유아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개장 전까지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남한 강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여주 시민공원은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마당, 맨발 걷기 산책로, 경관농업 단지 등을 갖춘 다채로운 문화, 여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싶은 명소로 발전시켜 여주시의 대표적인 휴식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주시는 한 해의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효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보다 의미 있는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 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주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를 넘어선 초고령 도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사회적 부담으로 보기보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불편함 없이 모든 연령층이 함께 잘 사는 도시, 그런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여주시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어르신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후 3년간 약 3,6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대 영역, 9대 목표, 총 78개 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올해에도 어르신 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어르신을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더욱 확대하고자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을 매월 9회에서 80회로 대폭 확대하여 보다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육아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경기도 내 최초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해당 최대 200만원, 연 5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출생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며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여주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시정과 의정이 소통과 협력으로 하나 되어 더 멀리, 더 크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안건은 여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와 정책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년 1월 1일 현충탑과 세종대왕릉을 참배하며 저는 위대한 성군이셨던 세종대왕의 연결의 리더십을 떠올렸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한글 창제와 과학, 외교,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며 백성들에게 태평성대한 나라를 선사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여주의 문화와 관광,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과 손잡고 힘차게 도약하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여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두영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2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5일 집회 공고한 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여주시 리치빌 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폐지안 의견청취 등 7건의 의견청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2024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여주시의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여주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 청취의 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 세교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 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 결과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여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이충호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 이상숙 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로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오늘 제73회 임시의 개회를 맞아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주시의 마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노인 일자리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마을 공동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지난 몇 년간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 지원 예산과 지원받는 공동체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여주시의 마을 공동체 지원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마을 공동체는 약 58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이면에는 질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마을 공동체가 단순한 사적 모임의 활동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인 목적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마을 공동체에서는 주민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식사 모임이나 여가활동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회성 행사나 단기 프로젝트의 위주의 활동도 많아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을 공동체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 공동체의 발전 방향,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단순한 주민 모임을 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공동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며 마을 공동체의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여주시에 특산물인 쌀이나 고구마를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마을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으로 여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나 농촌 체험 관광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여주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문화,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우리의 여주시가 추구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과도 잘 부합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노인 일자리와 마을 공동체의 연계,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 일자리의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등 단순 업무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저는 마을 공동체와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주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에 노인 일자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생산성 증대와 노인 일자리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